사는 게 힘들다고? 힘들어야 맛이 나지. 고추장을 봐. 맵고 짜야 맛이 나잖아. 윤수천 작가는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계 거장 중 한 분입니다. 197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분에서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는 군가, 조국이 있다를 포함 다수의 군가 노랫말을 지으신 분으로서 올해 등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윤수천 동화작가는 아직도 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동문학은 올바른 인간교육의 교과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100여 권의 도서를 출판하셨지만 최봉철 어르신은 못 말려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어르신을 위한 장편 동화를 쓰고 싶다는 윤수천 작가는 꺼벙이 억수라는 동화책이 시리즈로 출판되면서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집 벽면을 꺼벙이 억수책에 나오는 아이들의 그림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일로 억수 할아버지라는 애칭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7월 윤수천 작가는 삶의 위로와 희망의 에너지를 표현한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봐 사행시집도 출판하셨습니다. 윤수천 작가의 옛날 이야기부터 미래의 꿈과 희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시와 동화 쓰는 저 윤수천입니다. 1974년 소년중앙문학상 동화 당선과 197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나온 지 어느덧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동시를 주로 썼지만 곧 장르를 동화로 바꿔 오늘에 이르렀고요. 현재는 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6.25가 났습니다. 어린 날에 겪은 전쟁은 뭐 고생도 고생이었지만 참으로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든 집을 뒤로하고 피난길에 나섰던 그 길. 그 피난길에서 만났던 무수한 죽음과 파괴 현장, 그리고 배고픔. 저는 지금도 가끔 그때 꿈을 꿉니다. 저는 안성중학교와 안성농업고등학교를 다닌 것을 아주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입학하고 보니까 학교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잣나무와 소나무가 아주 울창한 게 마치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을 연상시켰습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의 열의에 찬 수업이 또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아마 제가 문학을 하게 된 동기도 꿈을 키우게 된 어떤 생각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화를 쓰면서도 시를 꾸준히 써왔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 초에 제가 한 3시나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한 3시간 정도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도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머리에 번쩍 뭐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얼른 씻고 나와가지고서는 컴퓨터를 열기도 전에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행시였습니다. 이를테면 집에 담을 두르면 마당밖에 못 차지하지만 집에 담을 두르지 않으면 세상 모두가 내 집이다. 이런 시. 또 넌 내게 선물이야. 나도 내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예, 또 이를테면은 조금 제목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 봐.
내 마음속으로 걸어들어온 꽃 한 송이 당신. 그 설렘 맞이하라고 아침이면 해가 뜨나 봐. 이런 4줄짜리가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화든 뭐든 작품은 쓰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다. 사람과 사람도 만나는 거지만 작품도 만나는 거다 그랬는데 그날따라서 서너 편씩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새벽마다 서너 편씩. 그게 이제 재미가 들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도 서너 편,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서너 편.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한 겁니다. 그게 모아져서 결국은 한 권의 시집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 봐. 이게 사행 시집으로는 처음이지 않는가. 물론 남들도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사행시만을 가지고 한 권의 단행본을 낸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은 시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발해서 이제 소설로도 가고, 뭐 수필로도 가고, 희곡으로도 가고, 뭐 이제 아동문학으로도 가는데 저도 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은 공부를 해서 응모를 하면은 이상하게 최종심에서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1973년도 겨울인데 소년중앙문학상 공고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동화가 있어요. 동화를 처음 썼습니다. 한 이틀 밤을 꼬박 세워서 50몇 자리의 산마을 아이를 썼는데 그게 황순원 선생님하고 김동률 선생님이 뽑아주셨어요. 그래 그 이듬해에는 동시를 내서 됐고 또 그 이듬해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까지 돼서 내친 김에 들어선 것이 아동문학길입니다. 제가 어떤 동화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2006년 겨울입니다. 학습지를 주로 만들던 신사고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센 수학 이런 걸 내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어린이 책을 내기로 작정을 하고서는 찾아온 첫 번째 일테면 주자가 접니다. 그래서 왜 나를 그 많은 작가들 속에 첫 번째 주자로 선정을 했느냐 했더니 몇 해 전에 제가 계림북소에서 낸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팔려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서 몇 주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딸의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하니 원유미 선생이 그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작품을 뭘로 쓸 거냐 했는데 마침 제가 여기 수원 중앙도서관에 한 15년 동안 글짓기 강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최억수라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본 순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최억수라는 이름이 꼭 맞습니다. 좀 제가 주인공을 써도 되겠습니까? 좋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건 대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억수라는 억수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고 나니까 교과서에 나갔고 또 그 창작동화 50선에도 들어갔고 또 독후감대회에서 나가서도 그 작품이 우수상을 많이 받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두 번째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탄, 3탄, 4탄, 5탄 그래서 5권의 시리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동화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독자들하고 만났고 판매도 됐고 또 저에게는 인세도 많이 가져다 준 거고 해서 참 고맙고 또 그걸 여기 주민센터에서 알아가지고는 저희 집 벽에다가 그 꺼봉이 역수의 아이들에 등장하는 그림을 그려서 벽화도 조성해 줬고 해서 의외로 꺼봉이 역수를 해가지고선 제가 참 많은 어떤
독자들과 만나고 저의 또 수입도 있고 해서 저에게는 감사한 어떤 책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 제가 이제 얼마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타지 동화, 일테면 최봉철 어르신은 못 말려. 이것은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그 일테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동화로 봐야겠지요. 지금 도서관에 가면은 활자를 키운 책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령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활자를 키운 책들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일테면은 우리 고령자들을 위해서도 저도 지금 이제 시작을 최봉철 노인은 어르신은 못 말려 이것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후속 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에 냈던 첫 번째 그 사행시집 당신 만나려고 세상에 왔나봐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되게 그러더군요. 짧아서 우선 부담이 안 간다. 또 쉽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시도 나도 쓰겠다. 그러고 얘기하길래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바로 의도한 바가 거기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시. 꼭 대학을 나오고 문창과를 나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 생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시.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호응에 의해서 이번에 두 번째 사행시집을 10월에 제가 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메아리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혼자 사는 사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사는데 더불어 살려면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이 소통은 결국은 언어로도 할 수 있고 눈짓으로도 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소통입니다. 소통 메아리는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절되는 이 시기에 어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를 어떤 생각하면서 제목을 붙인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메아리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제목을 걸고 그 사행시도 썼고 했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네. 사랑으로 한 송이씩 꽃이 되라 하네. 찬란한 목숨이 되라 하네. 찬란한 우주가 되라 하네.